다시 한번 포레스트. Yes, we can. 오늘은 저희가 마라톤 교재의 3주차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강사분을 소개를 시킬 텐데, 우리 가까운 데 플루톤의 자생 한방병원 있죠? 자생 한방병원. 네. 자생 한방병원의 대표 원장이시다. 저희 마라톤 클럽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우경 원장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자생한방병원 이우경 원장입니다. 예, 제가 클럽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플러튼 자생한방병원 대표원장이고, 아시다시피 자생한방병원 미국 6개 분원이 있는데 제가 그쪽 미국 전체 대표원장입니다. 미국에 온 지는 이제 4년 된 주재원이고요. 이제 9번 완주를 했습니다. 미국 와서. 예, 한번 하프도 뛰고 풀도 뛰는데 일요일에 풀코스를 뛰면 월요일에 환자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계속 하프만 뛰고 있습니다. 예, 다음 목표는 이제 롱비치 마라톤을 뛰면은 10번째 완주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포레스트 러너스는 한 3년 전에 여기 이사 와서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 예, 마침 근처에 있어가지고 와서 도움도 받고 뭐 도움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생한방병원은 척추 관절이 전문이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스포츠 메디슨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골프하고 달리기 이런 쪽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스트레칭 방법과 그리고 통증이라는 건 어차피 염증입니다. 예,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초보자들도 있으실 거고 많이 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좀 어느 정도 또 억울한 면도 있으실 거예요. 똑같이 뛰는데 남편은 멀쩡한데 나만 아프고, 예, 아들은 멀쩡한데 나만 아프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나는 무겁지도 않은데 무릎이 아프고, 나는 뭐 별 문제도 없는데 발바닥이 계속 아프고, 그래가지고 못 나오게 되니까 또 1주, 2주 못 오게 되고, 또 계속 안 나오게 되고, 안 나오게 되니까 또 이제 또 다시 나오기 쉽지 않겠죠. 그러면은 다른 친구분들과 좀 더 떨어지게 되고 성적이, 그래서 좀 억울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염증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염증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어디가 아프게 되면은 이제 허리라든가 발목이라든가 발바닥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아프게 되면은 염증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처음 생각나는 거는 상식적으로 나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퇴행성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몸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이런 무게 통증이라는 거는 무게랑 관련되기 때문에 무게는 비정상적인 마찰을 유발하게 되고, 그 마찰이 염증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나이와 몸무게 이 두 가지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염증은 일단 첫 번째는 나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몸무게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합니다. 논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팩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세 번째는 유병 기간이라는 뜻이 있죠. 보통 저도 환자가 오게 되면은 이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거든요. 예, 어제 아프셨습니까? 지난주? 지난달? 내지는 1년? 뭐 3년? 5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년이신 분도 있고. 그 유병 기간,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 세 가지를 보통 나이와 몸무게와 유병 기간 세 가지를 주로 보게 되는데, 논문을 찾아보니까 나이와 몸무게는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아프고, 나이가 적어서 덜 아프고, 몸무게가 많아가지고 되게 많이 아프고, 적으니까 아플 확률이 적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는
뭐 수백 명 정도의 환자를 똑같은 증상의 환자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치료했을 때 나이에 따라 다르냐, 몸무게 따라 다르냐 이거랑 관련이 없고 결국은 유병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난주에 아팠으면 오늘 치료하셔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아팠으면 오늘 치료하셔야 되고 가장 빨리 치료에 들어갈수록 가장 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예. 아무리 자기가 나이가 젊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지만 아픈 지가 오래된 사람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나이가 많고 몸무게가 좀 있지만 뭐 어제 오늘 아팠는데 오늘부터 내가 좀 쉬고 치료하겠다. 그러면 빨리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라톤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몸무게라든가 나이에 가지고 너무 연연을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코치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가 주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프시게 되면은 뭐 진통제라든가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운동이 있을 거예요. 원인 제거하기 위해서 원인을 그걸 안 하시는 게 급선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공부를 잘 하고 싶어요. 하버드도 가고 싶고 MIT도 가고 싶고 뭐 스탠포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놀고도 싶죠. 저도 그랬습니다. 놀고도 싶고 운동도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노는 거를 줄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시다면은 일단 그 운동을 쉬시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저는 항상 보는 게 환자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허리가 할 때마다 아픈데 이제 그분은 골프를 너무 좋아하세요. 60대 후반이신데 일주일에 3번씩 골프장에 가셔가지고 골프를 치시고 또 아침마다 가서 또 연습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허리가 이제 아파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치료는 뭘까요? 골프를 안 치는 거죠. 예. 근데 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칩니다. 그래서 치시면은 뭐 병원만 좋죠. 계속 오시니까. 하지만 저는 제발 좀 치지 마시라고 골프 쳐가지고 돈 버냐고. 돈 안 버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물론 자기 다 생업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뭐 티칭 프로도 있으시겠네요. 어쩌면은 그러시겠지만 골프가 업이 아니시라면은 그런 운동 특정한 운동을 쉬고 다른 걸 해보시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딘가 아프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한 일주일이나 정도 2주일 쉬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다른 운동을 해보세요. 일단은 보통 마라톤 관련 운동은 항상 무게 관련이기 때문에 무게가 안 들어가는 운동을 하시면 되겠죠. 무게가 안 들어가는 운동은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물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 수영하시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뛰시다가 무릎이라든가 발바닥이 아프시다 그러면 수영 한 2주일만 해보세요. 수영을 못 하시겠다, 못한다 그러면은 물에 가서 걷는 거, 뭐 아쿠아로빅이라고 하죠. 물에 가서 그냥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는 거, 몸이 이렇게 붕 뜨니까 그러면 무릎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다 이완이 됩니다. 사람 몸은 참 재미있어요. 어딘가 이완되게 되면은 모든 관절이 풀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수영도 싫어요. 그러면은 뭐 사이클 있죠. 이제 앉아서 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사이클 있죠. 스테이셔너리 바이크라고 하는데 그걸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염증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면 되겠느냐. 제가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몸의 온도입니다. 온도. 지금 여름이 됐습니다. 오늘 뭐 100도가 넘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몸은 절대 100도가 아니죠. 매우 낮습니다, 사실상. 지금 뛰지 않으신 분들은 체온이 이제 섭씨로는 37도 정도이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운동하시는 분, 좀 뛰신 분들은 38도, 1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 몸은 1도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침에 많이 뛰시고 또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아침에 사람 체온이 가장 낮습니다. 왜냐면 일단 밤을 새지 않는 이상 잠을 자고 오시기 때문에 잠을 최소한 6시간 이상 주무시게 되면은
사람의 호흡은 떨어지게 돼 있고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게 돼 있죠. 당연히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아침 그 시간에는 가장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몸이 추워요. 예, 따라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일단은 움직이셔야 되고요. 뛰기 전에. 그리고 약간 땀이 나셔야 되고 예, 몸 전체에 땀이 배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뛰셔야지 바쁘다고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막 따라가시는 거 예, 몇 번 하시게 되면 분명히 어디가 아프시게 됩니다. 예, 사람 몸은 그렇게 몸 전체 피가 돌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예. 사람 몸은요, 일단 뇌하고 심장에 가장 피를 주게 돼 있고, 실제로 사람이 이제 굶어도 뇌하고 심장에는 피가 갑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정말 이제 죽음의 상태까지 가도 뇌하고 심장까지는 피가 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사실 뇌하고 심장에만 피가 몰려 있고 팔, 다리, 뭐 발목, 손목, 무릎 이쪽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가 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단 체온을 올려주시고 따뜻한 물을 드시고 그리고 절대 찬물, 여름이지만 저는 찬물 드시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예. 근데 미국은 어지간한 아이스 워터가 많죠. 일단 공짜이기 때문에 감을 일단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이스 빼고 달라 하고 말을 꼭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라는 거, 그리고 예, 그리고 체온을 올려주시라는 거 항상 예, 그런 거 항상 신경 쓰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근육 자체의 뭐 스트레칭,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근육은 우리가 이제 짐에 가서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고 리프팅을 하게 되죠. 예, 그런 근력적인 웨이트로 인한 그 스티뮬레이션, 그런 자극도 중요하지만 근육 자체의 길이를 천천히 끝까지 내려줬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뭐 코치님들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육의 스트레칭은 뭐 무엇보다 하고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근육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 스트레칭은 노화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노화에. 예.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온도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근육의 길이를 말씀드렸거든요. 노화랑 이 두 가지가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집에 이제 조그만 아이들이 있죠. 한 3살, 4살짜리 아이들. 몸 전체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넘어지거나 자주 넘어지거든요, 실제로.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정말 안 부러집니다. 정말 안 부러집니다. 예. 뼈가 아주 굳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사람으로 치면은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안 부러집니다. 예. 실제로 뭐 서로 막 때리고 난리치고 넘어지고 해도 안 부러집니다. 뼈가 정말 말랑말랑합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들의 척추뼈는 사람처럼 뭐 7개, 12개, 5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는 아직 붙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애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태아 때는 뼈 자체가 거의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거의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되게 말랑말랑하고 그 아이가 커 나가면서 뼈가 하나씩 개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어르신이 되면은 멀쩡한 뼈도 굳고 말랑말랑을 해야 되는 근육도 굳고 그리고 관절도 굳고 동시에 차가워지죠. 차가워집니다. 모든 차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노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특히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찬물을 드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되고 예, 그리고 물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 비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비열이 가장 높습니다. 비열은 그 해당 물체를 1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기도 어렵고 올라가기도 어렵다는 소리죠. 온도가. 예.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 철 같은 경우에는 불 붙이면 금방 뜨거워지죠. 딱 만지면은. 근데 물은 어때요? 여기에 물을 붙여도 위에는 아주 차갑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물 한 컵 먹었을 때 그거를 데우기 위해서는 몸에 있는 에너지가 아주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미지근한 물 드셔도 몸 체온 낮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첫째는 온도, 두 번째는 스트레칭, 자, 세 번째는 관절의 가동성을 극대화하지 않는, 영어로는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데, 이 팔이 굽혀졌다가 끝까지 어디까지 가느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과연 무릎 관절이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굽혀지느냐, 내지는 우리의 고관절이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펼쳐지느냐, 허리가 밴딩이라든가 플렉션, 익스텐션이 다 이루어지는가, 요거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관절이 끝까지 굽혔다가 폈다 하는 거, 이거를 오늘 좀 강조할 텐데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스트레칭이라든가 뭐 온도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관절 가동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단거리랑 다릅니다. 단거리 뭐 100m라든가 200m라면은 우리가 약간의 관절 가동성의 좌우가 틀려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단거리를 뛰고 있는데 왼다리는, 자, 보폭이 한 1m인데 오른다리는 보폭이 1.2m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바보처럼 뛰는 거죠. 이건 짧게, 이거는 길게 뛰는 거,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뭐 옛날에 그 영화의 그 누구였죠? 포레스트 검프처럼, 마치 우리 클럽 이름이네요. 되게 이상하게 뛰는 게 뭐냐면은 보폭이 굉장히 짧고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긴 거예요. 막 이렇게 뛰는 거죠. 그렇게 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차가 있는데 오늘 이제 끝나고 라스베가스 가시는 분이 있어요. 5시간 가야 되겠죠? 근데 일부러 내가 왼쪽만 바퀴를 바람을 뺐어요. 그럼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 핸들은 이렇게 계속 돌려야 됩니다. 이쪽으로 계속. 5시간 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내 팔도 힘들고 차도 힘들고 분명히 차 서스펜션에도 문제가 생기고 기름도 많이 먹고요. 자, 이 세 가지가 뭘까요? 힘들고 일단 러너가 굉장히 힘들고 차는 몸도 막 비틀어지니까 아프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절 가동성.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릎이라든가 발목 관절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굽혀지고 펴지느냐,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굽혀지고 펴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주위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세요. 발목 관절이 안쪽, 바깥쪽, 그리고 굽혀지고 펴지고, 엄지발가락이 다 펴지고 펴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하게 해보시면은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을 때랑 한 2시간 마라톤 뛴 후에랑 완전 달라져요. 움직이는 정도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리 이거를 만들고 출발하면 훨씬 편하겠죠. 근데 이 관절 각도가 안 펴지고 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보폭이라고 그러죠. 위치가 확실히 달라져요. 왜냐면은 우리가 발을 떼고 짚고 돌리고 밀 때 이 관절, 바로 이 세 가지 스텝에서 이 발목의 플렉션, 익스텐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끝까지 안 가게 됩니다. 이거를 2시간, 풀코스면 한 5시간 정도 걸리시겠죠? 한다는 거는 몸에 상당히 무리를 주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알려드릴 거는, 오늘 실습을 좀 할 거예요. 그냥 듣고서 그냥 알았다 가시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을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2가지, 하나 더 있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호흡을 더 잘하게 해드리는 그런 운동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누구나 숨 안 쉬는 사람 없죠. 지금도 쉬고 있는데 호흡은 보통 이제 배로 한다고 생각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그냥 평소에 뭐 밥 먹을 때라든가 뭐 운전할 때라든가 가만히 계실 때는 다 배 안에 있는 근육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달리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약간 숨이 차게 되고 많이 뛰게 되고, 특히 이제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제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
흉식 호흡은 배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로 하시는 거예요. 어깨로.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깨가 좀 이렇게 목 근육 쪽이죠. 어깨 근육이라든가 이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걷는 게 다릅니다. 예. 거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차이에 있어서도 남자가 좀 더 폐활량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는 흉근이 큽니다. 흉근이.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푸시업을 했을 때 남자가 훨씬 많이 하죠.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발을 무릎을 떼고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예,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면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남자는 태생적으로 가슴 근육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푸시업을 훨씬 잘합니다. 근데 이 흉근이 바로 이 호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숨을 쉬어도 남자는 훨씬 폐활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예. 똑같이 숨을 쉬어도 남자는 빨아들이는 산소의 양이 확실히 크기 때문에 여자보다 더 많이 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냐 호흡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발목 관절을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목 관절이 충분히 플렉션, 익스텐션 잘 되고 미리 뛰기 전에요. 그리고 이제 엄지발가락도 잘 플렉션, 익스텐션이 잘 되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좌우의 균형이 맞게 되고 잘 뛸 수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무릎 관절. 예, 저도 사실 처음에 제가 첫 번째 마라톤은 저기 샌프란시스코 마라톤이었어요. 제 3년 전에.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잘 모르고 뛰어가지고 저도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장경인데 TI 밴드라고 하죠. IT 밴드라고 하죠. IT 밴드가 너무 아파가지고 뛰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무릎이 아니라 이제 IT 밴드가 이제 쫙 당겨가지고 거의 마지막 한 5마일을 걸었는데 진짜 죽을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됐죠. 결국은 제 무릎에 있는 통증은 발목이 났거든요. 발목도 제대로 굽혀지지가 않았고 오른쪽이 특히 그리고 제 오른쪽 햄스트링이 좀 짧아요. 왼쪽에 비해서. 예, 똑같이 다리를 돌려도 왼쪽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또 제기는 왼발로 차요. 예, 왼발잡이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발이 좀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오른쪽에 위치가 짧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교정을 해봤더니 그 다음 LA 마라톤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발목과 예, 그리고 발바닥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다르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올리는 거 연습하겠습니다. 예. 50%가 올립니다. 엄지발가락에 뛸 때. 예. 엄지발가락이 아프면 정말 못 뛰거든요. 엄지발가락 발톱이 빠졌다든가 그러면은 마라톤 못 나가죠. 예. 사실상 두 번째 발가락까지는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엄지발가락 아프면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엄지발가락의 그런 상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지발가락이 잘 익스텐션 되는 거 이것만 하셔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하시게 되면은 엄지발가락 이어지는 큰 이제 족저근막이라는 게 있죠. 발바닥. 예, 그거의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평발이신 분들 평발 사실 많습니다. 평발이기 때문에 내가 못 뛴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평발 분들도 이거를 잘 하시게 되면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요 자세입니다. 실제로는 요 자세 뒤에 보이시죠? 아까는 제가 이렇게 앉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걸 올려가지고 엄지발가락을 굽히고 예, 이거를 더 플렉션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잡고서 이렇게 이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체중은 좀 아까 뒤에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안 굽혀집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짚으신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익숙해지면은 여기를 잡고 이제 체중을 약간 뒤로 실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 네. 이게 뭐 우리가 앉아가지고 햄스트링 늘린다든가 이것보다는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저에게 작은 효과인데 큰 효과, 작은 차이지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플렉션 하시는 거죠. 여기 잡고서 앞으로 쭉 가시는 거. 네, 쉬워 보이지만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굽혀주는 거죠. 요거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요 근육을 쓰시고 잡아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시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앉아서 무릎 올리시는 거. 이렇게 쫙 당기거든요. 하시는 거. 그리고 굽힌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맨 처음에 했던 거. 이런 경우도 이제 이렇게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요. 응용을 하게 되면은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플렉션이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질문 있는데요. 예, 지금 하신 거에 발바닥은 전체가 바닥에 붙어 있는 거죠? 뒤꿈치를 뛰는 게 아니라. 요거 하실 때는 제가 안 보여서 이쪽에서. 예. 요거 하실 때는 사실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첫 번째 거 하실 때 플렉션 하실 때는 붙이셔야죠. 붙이고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뭐 그런 게 없죠.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하실 때 엄지 하실 때는 좀 뒤로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상태에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요거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은 제가 포레스트 홈페이지에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근입니다.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여자분들한테 불리한 게 이런 호흡입니다. 예, 여자분들 남자보다 더 느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 흉근 자체가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제일 쉬운 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호흡한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어깨 근육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목 안에 있습니다. 목 안에. 여기에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기라는 근육이 큰 게 하나가 있고요. 떨어지는 이 부분, 바로 뒤에 깊은 근육이 있어요. 여기에 물 들어가는 것 같이 여기에. 안 보여. 예, 살찐 분들은 안 보입니다. 예. 살이 없는 분들은 만져지고요. 요 근육이 이제 전 사각근, 영어로는 스케일린 머슬이라고 하는데, 요 놈이 첫 번째 립, 여기 쇄골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늑골을 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대 이 사람들이 다들 1.5기라는 거죠. 1.5기라는 거는 자 보세요. 옆에서 봤을 때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셀폰 봐야죠. 아이패드 봐야죠. 공부해야죠. 컴퓨터 해야죠. 운전해야죠.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목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있다가 나가게 되면은 이게 짧아집니다. 이게 짧아져요. 항상 들러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 목이 내려가니까 어깨가 들리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굳어버려요. 이걸 보고 전 사각근의 단축이라고 하는데 1.5인 사람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있고 코가 있는데, 자, 목이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깨가 있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깨가 뒤로 오게 되고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이 립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깨를 들어주는 근육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짧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호흡이 좀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이들이 마음대로 안 되죠. 예. 남편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막 한숨을 쉬시죠. 왜 쉬실까요?
산소를 들여 마시려고 한숨 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들게 되죠. 근데 이게 또 이것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굳어 있으니까 목은 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기도 한데 지금 앉은 자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왼쪽을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앉아 있으시게 되면은 자, 똑바로 앉아 있습니다. 자, 왼팔로 내리시고 여기 의자의 아래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죠? 그리고 살짝만 당겨주세요. 몸은 딱 지지하고 있고 이걸 당겨주세요. 그럼 어깨가 약간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 느낌 오시죠 여기? 그 상태에서 얼굴은 반대로 이렇게 이 땅을 보시는 겁니다. 오른쪽 발을 보시겠어요? 오른쪽 팔 이렇게 뒤꿈치 쪽을 이쪽이 당기죠? 유지하시는 겁니다. 유지하시는 겁니다. 놓으시고 다시 한번 당겨주시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저는 오른쪽으로 다시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잡아주고 반대로 당겨주고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차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일하시거나 컴퓨터 보시다가 하실 수도 있고 일하시다가도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이것만 많이 하셔도 이쪽이 아주 많이 풀어지고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죠? 이거 했을 때 거의 대부분 IT 쪽에서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이쪽이 많이 아픕니다. 이거를 늘려줘야지만 호흡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들 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면 그것도 반대로 예. 하는 그럼요. 거죠. 여기서 의자는 양쪽에 있으니까 네,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예.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양쪽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이쪽이 늘어나니까 예. 이렇게 해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도 늘어납니다. 예. 하시면 되고요. 그 시선이 중요한 게 시선이 그냥 옆을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보는 거예요. 제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의 이쪽을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거 예지는 이걸 하시는 거. 이거는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지지만 해주시고 힘은 이걸로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흉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쇄골 안쪽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립 1, 2, 3, 4번으로 에너지 이렇게 큰 근육입니다. 남자들 이제 벤치프레스 하면은 느껴지는 근육 있죠? 이 근육인데 이거에 대한 스트레칭은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문 가지고 하는데 여기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로 해볼게요. 네,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쪽만 있는데 이렇게 잡으시고 많이 이건 아시죠? 잡으시고 줄 당겨주는 거. 이거 안 되는 분 많습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쫙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제일 쉬운 건 집에서 하시는 거죠. 집에 가면 다 문은 있잖아요. 문이 없는 집이 있겠습니까? 문이 있으시면은 문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기둥을 잡으시고 몸을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 잡으셨다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흉부는 3개가 있기 때문에 아래, 중간, 위에 3개 다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실 때 숨 참고 하시면 안 되겠죠? 숨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것만 자주 하셔도 확실히 이게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니까 더 강하게 조일 수가 있는 겁니다. 호흡이 좋아지실 거예요, 실제로. 숨이 덜 차고. 예, 그러면은 남자들 이 푸시업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효과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푸시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알려드리는 거는 이거 제 경험인데 저는 이제 마라톤을 할 때 별로 이렇게 아픈 데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무릎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는 없었는데 한 3번, 4번 뛰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시간 싸움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2시간 언더, 하프 마라톤 2시간 언더, 55분, 50분, 48분까지 갔는데 정말 막 뛰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어깨가. 호흡을 하게 되니까.